22페이지부터 오늘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극한에 대해서 했었고, 뭐 합성함수의 극한도 했었고, 뭐 여러분의 좌극한, 우극한 이런 것도 배웠고, 가우스도 배웠고 했으니까 이따가 복습 테스트 그 틀린 문항들은 쌤이 이따가 좀 볼게요. 개별적으로 쉬는 시간에. 알겠지? 자, 우선 우리는 22페이지에 기본 문제 1-9번부터 쌤이 한번 해볼게요. 함수의 극한. 이번 문제 1- 몇 번이라고 했지 내가? 1-9번. 네, 계속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1-9번. 자, 포물선. 아니 이게 막 이게 뭐야? 막 글이 엄청 많아. y는 x제곱의 꼭지점 원점과 이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점 P가 이 포물선을 따라 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반지름 길이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요거 봐야 되는데 우리 1-9번. 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읽어봤더니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x제곱을 일단은 그릴게요. 글이 많은 문제일수록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y는 x제곱 이렇게 해서 일단 y는 x제곱을 그려놨습니다. 꼭지점 O하고 이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얘를 지나고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 그럼 X축에 접한다 라는 소리인가? 선생님 여기서 요 원을 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한번 그려볼까?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요렇게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있대요.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 상식이니까 한번 좀 물어볼까? 우리 아연이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쌤이 잡는 게 좋을까요? Y축 위에 있으니까 일단은 중심의 X 좌표는 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Y 좌표는 뭐라고 잡아야 돼요? 혹시? 쌤이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의진이, 쌤 Y좌표 혹시 뭐라고 잡을까요? 오, 절대값 변질은? 오, 괜찮네요. 근데 요게 지금 어쨌거나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냥 R이라고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0,R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X축에 뭐 하고 있으니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Y좌표잖아요. 그게 반지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사실은 출발해요. 알았지?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포물선을 따라 원점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여기를 요 점을 지금 점 P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봐봐. 밑에서 두 번째 쪽은 어떻게 해석하나 봐봐. 점 P가 이 포물선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반지름 길이의 극한을 구하여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점 P가 있잖아. 리미트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반지름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딱 봤을 때는 P가 0으로 가는데 뭐 R이 뭐야?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P하고 이 R에 대한 뭘 찾아야 돼? 관계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쌤이 지금 여기 있는 P를요, P의 X좌표를 P라고 두고, 그럼 Y좌표는 P제곱이 될 거예요. 왜냐? 이 점 P는 어디 위에 있으니까?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얘기해. 중심 잡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점 P 좌표 잡는 거 두 번째. 알았지? 그 다음에 원이기 때문에 원은 중심하고 원 위에 있는 점 연결하면 요 길이가 서연이 얼마죠? 이 길이가 R이에요. 이 길이가 R이에요. 그럼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거 쓰면 끝이겠죠. 그럼 R하고 P에 대한 관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쌤 한번 가볼게요. 요 R은 갑니다. 근데 R 제곱이라 할게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P의 제곱 더하기 P 제곱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 요렇게 하면 R하고 P에 대한 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한번 해볼게. 여기 P제곱, 여기 P4제곱. P제곱 더하기 P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RP제곱 그 다음에 R제곱인데 여기도 R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P제곱은 0이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쌤이 P제곱을 나눌게요.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R은 빵.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보여? R이 얼마야? 따라서
R은 이라고 식 정리하면 2R이 넘어갔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P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 R은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얻다가 여기다 이제 뿅 하고 집어넣으면 충분히 P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분의 1의 극한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별거 아니죠? 그치?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함수의 극한의 활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쌤 몇 번 할 거냐면 유제 1-11번 할 거예요. 유제 1-11번 빨리 읽어봐. 유제 1-11번. 중심이 A 2,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 외접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P. 전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중심이 전 P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한없이 커질 때 PA분의 PH의 제곱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쌤이 요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중심이 뭐라고? 2,0, 반지름이 1, 여기에 지금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나 봐요. 중심이 2,0, 반지름이 1인 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외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그 원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맞아? 이 원이랑도 접하고 외접하고 Y축이랑도 접하는 원 해서 여기다 하나 더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원의 중심을 P라고 한대. 그 원의 중심을 P라고 얘기한다 하고 있어. 그 다음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요거를 H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점은 지금 A입니다, 여러분. 요게 끝이에요. 얘가 끝이야. 그리고 우리한테 구하는 게 P인 원의 반지름, 요 반지름 있죠? 이 원의 반지름이 리미트 R이 한없이 커질 때,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너는 이거 한번 구해봐. PA분의 PH의 제곱, 이거의 극한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오케이, PA니까 요것도 연결해서 PA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은 내가 지금 여기다 R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은 R, 이 원의 반지름은 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나는 지금 여기 보이는 PA 두 개의 원이 외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재우? 정답입니다. R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뭐야 별거 아니네.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PA 대신에 R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끝이겠네 라고 보일 수 있고 보통 여러분들 선배들이 나한테 이 문제를 질문하는 이유는 분자 때문이야. PH의 제곱을 모른다고. 근데 PH 제곱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면 선생님 요건 어떻게 해요? 하는데 딩딩딩딩딩딩딩딩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요 길이가? 얼마야, 서연아? R이에요. 이 길이가 R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지금? 2잖아.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져야 돼? R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R이 빠져야 돼요. R. 그럼 여기 길이가 2 마이너스 R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봐봐.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다 그래서 이걸 100번 보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보여. 얘를 찾을 수 있는 뭔가 다른 정보들을 찾아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 삼각형에서 뭘 쓸 수 있다는 거야, 서연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여기 이 PH의 제곱 자리에는 예제곱 마이너스 예제곱이 들어가서 R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R의 제곱 요 예쁘게 식 정리해서 극한을 구하면 끝입니다. 알았지? 한번 해볼까? 리미트 R을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는 R 플러스 1 분자 우리 다은이 분자 쇽쇽쇽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R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맞아? 아 3 맞구나. 6R 마이너스 3 맞구나. 미안해요. 그럼 R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얼마죠 다은? 6이죠. 이 답이 6입니다. R이 무한대로 갈 때는 6이죠. 그치? 네, 요게 끝이에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아래 유제 1-12번 볼게요. 유제 1-12번은요. 거기 밑에 공간이 좀 있죠. 그 상황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네,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A가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가 지금 A라는 소리고 B가 1,0 그럼 여기가 지금 B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라고 해서 여기 점 P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근데 그 점 P에서 뭐래? 접선이 X축이랑 만난대.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이랑 만난대. 쌤은 점 P를 여기로 잡았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을 Q,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을 Q, 여기까지 세팅을 하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랬을 때 점 P가 1사분면 위에서 점 B에 한없이 간다. 여기에서 B에 한없이 간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P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가까이 간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아까 이 반지름이 한없이 커질 때 했기 때문에 우리가 R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세팅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이 점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원래는 얘가 없었죠, 여러분. 알아? 이게 없었어. 근데 니네 그거 알지? 내가 지금 저 문제 풀 때 얘를 내 맘대로 그냥 설정을 한 거야. 좌표를 도입한 거라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점 P가 원점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게 그냥 그런 센텐스 한글로만 나와 있었는데, 이걸 내가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좌표를 도입해서 P가 0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점 P가 B에 가까이 간대. 근데 우리가 B가 지금 1,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얘도 뭐 해야 된다고? 좌표를 도입해야 된다고. 쌤이 얘를 뭐 P, 어쩌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Y 좌표는 나타내지 않아도 돼.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얘가 여기에 가까이 간다라는 건 그냥 이 X 좌표가 1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내 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세팅 끝.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좌표를 도입해서 처음 시작을 해라.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문제가 뭘 원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POQ 분의 PAQ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럼 POQ면 여기다 이렇게 접선인데 중심 연결해서 그럼 여기는 수직 이렇게 일단 될 수는 있겠네. 괜찮지? 그래서 POQ 요 삼각형의 비율과 PAQ면 요 연결하래. PAQ 요 삼각형의 비율을 보래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다고. 높이가 지금 얘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높이가 인정? 동의해? 그럼 삼각형의 비율을 물어본다라는 건 높이가 일정한 상태이므로 뭐의 비율과 똑같다? 밑변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 괜찮나요? 그래서 쌤은 지금 삼각형 POQ 분의 여러분들한테 삼각형 PAQ의 넓이 B를 물어봤지만 난 이걸 대신할 거라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POQ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비율은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동의합니까? 그래서 쌤은 POQ 자리 대신에 뭘 볼 거라고? OQ의 선분 길이를 보면 될 것 같고, PAQ 대신에 AQ의 선분 길이를 보면 되겠다. 비율이기 때문에. 괜찮죠? 네. 그럼 이제 가봅시다. 길이를 봐야 되는데, 왜 우리 그거 있지? 왜 우리 중학교 때 왜 소공식 막 이런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 그거 되게 까먹었어? 까먹으면 지금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 이게 은근히 많이 쓰이거든. 그 수1에서도 삼각함수 단원이 넘어가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이게 되게 많이 쓰일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란 말이죠. 그죠? 소공식 쌤이 여기로 좀 떼와서 여러분들한테 큼지막하게 보여볼게요. 요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요게 1이래요. 반지름 길이니까. 그래서 너네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요걸 P라고 잡았다라는 것은 사실 요 X 좌표가 P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에 P라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여기에 이렇게. 괜찮지? 소공식이 뭐였냐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게 소공식. 그치? 다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것도 있었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지. 뭐도 있었어?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이것도 있었단 말이야. 다시 할게.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이것도 있었고, 반대로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이것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 직각이라는 삼각형 안에 사실은 닮음 관계가 삼각형에 지금 3개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걔네들끼리 닮은 비를 축축축 잘 이용하면 충분히 이 변의 길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졸릴 것 같으면 뒤에 서서 들어도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쌤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우, 자, 요 길이 얼마게? 얘 제곱은? 맞았어. P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이거지. 난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지.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근데 이 전체라고 해당되는 게 5Q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P분의 1 요걸 써도 괜찮다. 됐지? 그럼 마지막 AQ인데 AQ라는 것은 사실 여기 있는 5Q에다 뭐만 더하면 돼요? 1만 더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P분의 1 이렇게 됐던 겁니다. 됐지? 근데 얘가 어디에 가까이 간다고? P가 1로 가까이 간다고. 그럼 마무리 리미트 P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리미트 P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우리 윤서 얼마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2죠.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유제 문제까지 여러분 숙제로 그냥 하라고 하면은 좀 힘들어 할까봐 쌤이 한번 미리 봐준 겁니다. 재우 다시 얘기해 줄까요?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됐죠? 의진이 괜찮나요? 서연이 괜찮나요? 네. 잘 듣고 있네요. 아연이 괜찮나요? 아연이도 앞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앞에 앉아야 되는 요주의 인물 둘이가 지금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쌤이 지금 자 봅시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23페이지 넘겨보세요.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단원인데요. 이건 진짜 쉬워요. 미정계수. 니네 미정계수가 뭐야? 미정계수? 이거 우리 수상에서 배운 거 아니야? 이거 미정계수? 수상에서 항등식 할 때 막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이게 뭐게? 한자 잘 아는 애 없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니네가 뭐 해라? 찾아.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이 한번 지금 봐볼게. 기본 문제 1-10번. 1번. 봐봐. 이거 내가 안 가르쳐도 사실은 너는 풀 수 있어. 내가 고민을 해서 이거 내가 안 풀어줬는데 이거 숙제로 그냥 풀어라고 시켜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처음 배우는데 그건 너무 잔인한 일 같다. 그래서 쌤이 그냥 숙제로 안 냈는데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여러분 ax 마이너스 2x 제곱이요 b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b로 수렴한대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x가 1로 가까이 가면 분모 무조건 뭐 돼버려요? 빵 돼버리죠. 그럼 빵 돼버리면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0이 아니잖아?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0분의 상수. 우린 그걸 뭐라 그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 0분의 상수 그럼 무한대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b가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수 a, b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얘는 0분의 무슨 꼴이어야 돼? 무조건 0분의 0꼴이어야 b가 뭐 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쌤이 하고 싶은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분모도 0이니까 분자도 당연히 뭐 돼야 돼? 0 돼야 된다. 어디로 가까이 갈 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아주 기본이죠? 그치? 그러면은 1을 집어넣으면 빵 돼야 되니까 a 빼기 2가 0이 되는구나. 그럼 따라서 a는 얼마구나? 2가 되는구나. 그치? 그래서 A에다 이제 2를 집어넣겠지, 너네가. 그럼 이제 똘똘이들이니까, 오케이. 그럼 저거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2x로 내가 묶어버리면 1 빼기 x가 되는군. 할 수 있지. 0분의 0꼴이면 기억나요, 여러분? 0분의 0꼴이면 우리가 뭘 찾으라 그랬어? 약분하라고 했단 말이야. 약분하는 게 눈에 보이지? x 빼기 1이라는 게. 그렇지? 여기서 빼기 하면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이게 정답입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자, 2번 갑니다. 2번은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빼기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3분의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쌤 근데 이거는 왜 0인데요? 그치? 잘 생각해. 그냥 우리 지금 무조건 다 0분의 0꼴이구나. 그냥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모의고사에서 기가 막히게 애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고서 낚아버려요. 알았지? 그러니까 쌤 얘기를 잘 듣고 방금 내가 뭐라 했냐면 얘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이유 있죠? 그걸 기억하라고.
그게 공부야. 그냥 0분의 0꼴로 문제 다 풀어버려야겠다. 이거는 암기고 이걸 왜 0분의 0꼴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받아들이는 게 공부라고. 알았지? 선생님 뭐라 그랬어? 0분의 상수. 이 분자가 0이 안 되면 0분의 상수. 그럼 뭐가 된다고? 발산한다. 수렴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0분의 0꼴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 자, x가 1로 가지. 분자 뭐 돼버리지? 0 돼버리지. 그럼 만약에 얘가 0이 아니야, 분모가.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5분의 0. 그럼 무조건 수렴하는 게 뭘로 가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돼요. 분자가 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0. 그럼 얘 0으로 가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0이 아니잖아, 얘가. 그러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그 분모가 리미트 x를 1로 보내면 뭐 돼야 된다고? 0 돼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 뿅뿅뿅 집어넣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겠지. 괜춘.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뭐냐면 잘 들어. 우리가 수상에서요. 이미 여러분들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고 하면은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쌤은 이제부터 너네한테 뭘 시키고 싶냐면 얘를 봤을 때 여기를 봐봐. 0분의 0꼴이라는 게 인지되는 건 금방 될 거야. 얘에다 무조건 이걸 쓰라고. 알았지? 근데 아까 전에 여기가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그치? 요 상수 보여? 플러스 b라고 돼 있으면 요 정도는 너네가 맞출 수 있잖아. 플러스 b 요렇게. 괜찮니? 괜찮아? 그럼 얘가 약분이 되잖아. 된 거 맞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을 집어넣은 1 빼기 b 분의 1 이게 지금 뭐가 됐구나? 3분의 1이 됐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됐지? 그럼 b가 얼마야? b가 마이너스 2. 그럼 b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a 값이 바로 나오겠지. 얼른합시다. 자, 1-11번 요거 이제 쌤이 좀 같이 보려고 문제만 그냥 적어놨는데 조금 여기 우리 실제 문제하고 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x가 지금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쌤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그치? 아무것도 안 적은 이유가 있겠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fx가 무슨 함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다항함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제에서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차수가 자연수인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얘가 2차잖아요? 그럼 얘도 몇 차가 된다? 2차가 된다 라는 걸 눈치채야겠지. 왜? x가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그리고 얘가 뭐 했어? 1로 수렴을 했으니까. 괜찮죠? 그럼 fx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2차구나. 근데 개수 b가 1이기 때문에 2x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구나. 요까지. 괜찮나요? 그다음 두 번째 얘 봐야 됩니다. 얘는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요. x가 2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뭐 돼버리지? 빵 돼버리는데요. 그럼 얘도 뭐 돼야 되지? 빵이 돼야 됐던 거지. 그럼 fx는 뭘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는구나. 이게 인지가 돼야지. 그치? 그 다음에 fx는 몇 차라 그랬지? 2차. 최고차 한계수가 2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오케이 잠깐만 2차면 2x 플러스 k 해서 2차가 만들어졌겠지 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됐나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분모는 x-2, x 플러스 1 그래, 분자에다가는 x-2, 2x 플러스 k 집어넣고 얘가 1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면 얘네 둘을 약분시킬 수 있겠죠? 됐지? 그럼 2 집어넣으면 몇 분의? 3분의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k 얘가 얼마다? 1이다. 그치? 그럼 k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뿅 집어넣으면 fx가 작성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다항함수 fx를 구하라 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거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서 답을 해주면 끝난다. 자, 1-15번 잠깐만 볼게요. 유제 밑에. 자, 유제 1-15번 잠깐 봅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여라.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지금 분모가 몇 차냐면 2차입니다. fx 마이너스 3x 세제곱 얘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의미 파악 한번 같이 해봅시다. 2x 세제곱이구나. 2.
아니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몇 차? 2차. 그럼 분자도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근데 쌤 여기 3차가 있는데요. 그럼 2, 3차는 누가 없애줘야 돼? 얘가 없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시작하는 항이 2x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하면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차는 있어야 돼. 최고차항 개수는 1이어야겠지. 왜? 개수 b가 1이니까. 플러스 x 제곱까지 맞추고 뒤에는 뭔지 몰라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옆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 자, 이게 마이너스 3이다. 이 얘기가 뭔지를 쌤이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왜 풀려고 했냐면 이거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뭐냐면 잘 들어. 거기다 이제 쓰게 할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한테 fx의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가 지금 분모가 2차야? 그럼 분자도 2차가 돼야 되잖아. 인제했잖아. 근데 2x 세제곱이 있으니까 아 얘도 항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1로 수렴했기 때문에 개수 b가 1로 맞춰져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그리고 x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럼 얘도 너네한테 정보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쌤이 여기다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한 겁니다. 얘는 있잖아요. 이 표현이 조금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fx의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뭘 딱 보면 되냐면 얘를 딱 보면 돼요. fx의 가장 낮은 차수는 1차이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fx의 가장 낮은 차수는 1차이다. 이게 끝이에요. 자, 왜 그런지 쌤이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바로 가장 낮은 차수의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랑 정보를 보고 아 오케이 잠깐만 fx 우리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장 낮은 차수가 1차야. 아 그리고 개수 b가 마3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fx는 이거다 라고 바로 그냥 뭐 1초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 두 개를 알고 있다면 알았지? 근데 쌤 왜 가장 낮은 차수예요?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나한테. 가볼게요.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만약에 fx가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해가지고 차수가 가장 낮은 게 상수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럼 약분이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보세요. 약분 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1이 돼요. 그러면 0으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지.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가겠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서연아? x 0으로 가면? 무한. 정답. 0분의 상수 무한입니다.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된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차수가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 근데 얘가 차수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1차라면 1차보다 낮은 차수는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하도록 할게요.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fx의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며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럼 fx의 최저차항,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됐죠? 연습 문제 몇 개만 보고 좀만 쉴게요. 연습 문제 몇 개만 보고 연습 문제 1-3번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1-3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 좀 해볼게요. 연습 문제 1-3번입니다. fx가 가우스 1-x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가우스 x-1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리미트 x가 0뿔로 가까이 갈 때의 fx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마로 갈 때의 fx하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줬기 때문에 숙제로 이미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쌤이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 과연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거는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예요. 가우스 x라는 함수에 현재 1-x를 합성시켜 놓은 꼴이에요.
알았지? 가우스 x에다가 x-1이라는 함수를 합성시켜 놓은 꼴이라고. 그럼 그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먼저 그리세요. 반드시. 알았지? 1-x를 그려. 직선을 그리라고. 1-x 그리면 직선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쌤이 파악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0뿔이라 그랬지. 지금 이거부터 먼저 할 거야. 0뿔이면 여길 토대로 0뿔 가. 0뿔 가.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1로 가까이 가지. 그치?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어때? 작아요 조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 쓸 때 니네가 뭘 쓰면 되냐면 1마를 써줘야 된다 이 얘기야. 가우스 안에를. 알았지? 그 다음 x-1이 있잖아. x-1도 그리세요. x-1도 그려. 그려놓고 0뿔이니까 0뿔 가봐. 어딜 향해 가? -1을 향해 가까이 가. -1을 향해 가까이 가지만 어떠냐고. -1보다 어느 쪽에서 온 거야? 큰 쪽에서 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 가우스를 어떻게 쓰냐면 -1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됐어? 지난번에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쌤이 얘기할 때 정수를 향해 가까이 간다? 그러면 플러스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면 하나 줄여서 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마이너스죠. 하나 줄여서 답을 해라. 0 되는 거고 플러스죠. 자기 자신 그대로 마이너스 1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얘 0마 할 건데 이 0마도 마찬가지. 0마면 이쪽이잖아.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위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1뿔이라고 쓸 수 있었고 얘도 0마 이쪽이에요. -1을 향해 가까이 가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우스 기호 플러스면 자기 자신, 마이너스면 자기보다 하나 작은 거. 여기서 소름인 건 뭔 줄 알아? -1보다 하나 작은 거 뭐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게? 0. 안 그럴 것 같지? 그런 실수 한다니까? -1보다 하나 작은 건 -2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 그래서 이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1로 여러분은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연습 문제 1-3번. 하나 더 할게요. 연습 문제 1-5번. 연습 문제 1-5번은 쌤이 왜 하자고 했냐면 우리 오늘 복습 테스트에 쌤이 이 문제를 넣었어요. 6번에. 우르르 쾅쾅 다 틀리더만. 아까 쌤이 보니까 한번 볼게요.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리밋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근데 얘는 1-5번은 좀 더 6번보다 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얘는 a에 대한 범위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a가 1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알았지? 그래서 지금 리밋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문제가 이거죠. x 빼기 1. 그 다음에 절대값 x 빼기 a 하고 난 다음에 옆에 뭐 있어? 마이너스 a 빼기 1 이거 아니야? 근데 잘 기억해봐. 뭐냐면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뭐랑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1뿔. 자 간다. x 마이너스 1 쌤 한번 해볼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1뿔이면 x가 1보다 어떤 상황이야? 큰 상황이야. 다시 말할게. x가 1보다 어떤 상황이야? 큰 상황이라고. 된 거 맞아?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명확하게 하지. x가 1보다 큰... 근데 이거 안 나눠도 되는 거 아니야?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니까? 미안. 이거는 얘는 그냥 해도 되겠다. 왜냐면 a는 1보다 정확하게 크대요. 그러니까는 봐봐 여러분. 이것도 1보다 큰 거지.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1이 있어. 근데 1이 있는데 거의 1이야. 근데 다만 어떤 느낌이냐면 1이 있는데 조금 옆에 있는 거야. 거의 1이야. 거의 1인데 이제 방향성이 이쪽에서 온다라는 그 느낌이지 거의 1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얘 있지. 얘는 어떤 느낌이야? 1보다 그냥 이게 큰 느낌이다 이거지. 쌤 말 뭔 말인지 이해되나?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지금 말은 뭐냐면 얘가 큰 거냐 얘가 큰 거냐 이걸 이제 생각해봐라 이거지. x가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일 때 1로 가고 있는 상황일 때 얘가 1로 가고 있어. 근데 a는 1보다 어떻대? 크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 빼기 a는 음수입니다.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x는 1을 향해 가까이 가지만 a는 1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x 빼기 a라는 게 1에서 1보다 큰 놈 뺀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음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리밋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 가고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써줘야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없어지죠? 그치? 그럼 얘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기 페이지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좀만 쉬었다가 10번, 11번, 12번, 17번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연속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0번부터 먼저 할 거거든요. 연습 문제 1-10번 한번 볼게요. 자, 연습 문제 1-10번 갑니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답니다. t가 4마에서의 개수의 극한값과 4뿔에서의 극한값을 곱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y는 t가 있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쌤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야 되지?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치? 근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요 아랫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대칭, 뒤집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뿅 하고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뿅 하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마이너스 2하고 2에선 요렇게 되고. 그래서 요 절대값 그래프는 얘죠. 그 다음에 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t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는 거야. y는 t라는 상수함수. 근데 쌤이 저렇게 그었어. 재우, 교점 개수 몇 개? 그렇지. 내가 여기다 그었어. 재우, 교점 개수 몇 개? 개수가 막 달라져요. t 값에 따라서. 그치? 근데 지금 봐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리밋 t가 4마일 때 ft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t가 정확하게 4인 게 아니라 4보다 어떨 때 조금 작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이 y축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y절편 볼까요? y절편을 본다라는 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란 소린데 x에다 0을 넣었더니 여기 y절편이 딱 4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서 딱 요 4일 때를 그리잖아? 그럼 이건 t가 4. 1대를 말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4일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봤지? 4마. 그러면 4이긴 4인데 4보다 뭐 할 때? 조금 작을 때를 말하는 거야. 4가 아니라 4보다 조금 작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 쌤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 4 아닙니다. 4보다 조금 작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거는 이거야. F4. 이건 3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4를 집어넣으라는 건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4 이게 뭐 t는 4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을 때 그럼 그때는 교점 개수 몇 개? 4개. 그래서 이의 극한값은 여러분 답을 4개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4뿔 리미트 t가 4뿔 여기서 ft 4뿔이면 또 4 아니지. 4보다 뭐가 돼? 조금 더 위쪽 4보다 조금 더 큰 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4뿔이면 실근의 개수는 몇 개? 2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됐죠? 이게 연습 문제 1-10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11번 글이 또 많습니다. 연습 문제 1-11번. y는 x 플러스 1 위에 두 점 마이너스 1,0 t, t 플러스 1이 있다. 오케이. 자, 갑니다. y는 x 플러스 1 위에 y는 x 플러스 1 위에 여기 a점 마이너스 1,0 이렇게 잡아놓고 t, t 플러스 1이라는데 t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뭐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 데나 잡을게요. 쌤 t 한 요 정도로 잡을게요. t, t 플러스 1. 그리고 문제 보니까 점 P를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 얘를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 그리고 여기다 또 직선을 또 여기 수직 이렇게 그으래요. P를 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가 있습니다. 다시 문제 처음부터 읽을게요. x 플러스 1 위에 두 점 A하고 P를 먼저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q라고 하겠다. 지금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지금 쌤은 했어요. 그 다음에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들은 지금 시키는 게 뭐냐면 AP분의 지금 AQ 얘를 지금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AP부터 구해볼까요? AP는 어디냐면 여기 A, 여기 P 요 길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상식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지.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각도가 얼마이게? 김서연 45도죠. 45도예요. 탄젠트 45도니까. 쌤이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딩딩딩딩딩딩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봐. 그럼 쌤 눈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요 길이하고 이 둘이 어떻다? 같다라는 게 보이거든? 그럼 너는 비율 관계도 알고 있잖아. 1대 루트 2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요 길이가 혹시 얼마인지 우리 윤서 눈에 보이나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있는 사람 망한 거 같은데 그러면은 P의 Y좌표. 그치 P의 Y좌표죠. 망한 거 같은데 그러면 T 플러스 1이죠. 맞아요. P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 뭐가 되냐면 여기에 몇 배 한 게 루트 2배를 한 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쌤이 여기 지금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AP 자리에는 루트 2배의 T 플러스 1 요게 이제 AP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AQ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야 요거. AQ를 구하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열나 열심히 이거 구해봐 하면은 보통 이제 뭘 하냐면은 직선을 구하죠. 또 막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서 y 절편을 찾고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를 막 구하려고 하고 뭐 고군분투하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쌤이 조금은 더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자면 여기다가 쌤이 요렇게 수선을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볼까요? 그러면은 혹시 보이나? 요 길이가 얼마인지 보이나? 혹시 우리 재우? 요 길이 혹시 얼마인지 보이나요? 네, 이건 T죠. 왜? 이 P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요게 T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몇 도냐면 얘도 여기가 45도란 말이야. 왜냐?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5도, 90도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맞지? 인정? 그럼 45도거든? 그럼 여기도 몇 도야? 45도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가 T잖아. 그럼 요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요 길이도 T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난 이렇게 끝낼게. Q라는 점의 좌표는 0,2t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였어? t 플러스 1이었잖아. 근데 거기다가 뭘 또 더하면 되는 거야? t를 더하면 q의 좌표가 나오는 거라서 0,2t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점의 좌표 끝났지? 그치? 그럼 또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구하지 마시고 피타고라스 가도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 그치? 이 길이가 1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는 얘고. 그럼 우리 AQ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 루트. 가보자. 자, X 좌표 1. 그 다음에 더하기 Y 값, 맞지? Y 값의 차이는 2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t가 무한대로 간다? 분모 몇 차? 1차. 분자도 몇 차? 1차. 근데 얘 개수가 얼마야? 4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지금 4t 제곱이긴 하지만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개수가 2인 거야, 2. 알았지? 근데 여기 개수는 얼마야? 루트 2. 그래서 얘는 정답이 얼마야?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초딩처럼 루트 2분의 2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거 유리화하지 않는다 그랬어. 2라는 것은 루트 2를 몇 번 곱한 거라고? 2번 곱한 거니까 바로 그냥 여기에서 약분시켜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정답은 루트 2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11번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자 연습 문제 1-12번 갑니다. 연습 문제 1-12번. 두 개의 함수, 무리함수가 나와요. 이거 무리함수 그래프를 또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리함수. 첫 번째 무리함수는 fx는 x 플러스 3. 뭐 요거는 꼭지점 찍어가지고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 요것만 잘 그려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0 딱 찍고 얘는 오른쪽 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 뿅 하고 요렇게 갑니다. fx. 그 다음에 gx를 그리려고 했더니 gx는 꼭지점이 1,2예요. 그래서 쌤이 1,2 하고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딱 봤어. 1,2. 근데 물론 나는 솔직히 말할게. 이 문제를 미리 본 사람이라서 1,2가 fx 위의 점인 거를 사실 나는 이미 알아버렸어 얘들아.
fx 있지? fx에 1 집어넣어봐. y값 뭐 나오니? 2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지금 gx를 그릴 때 있잖아. 1,2가 여기 fx 위의 점이라는 걸 알아서 여기서 gx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거는 내가 문제를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알고 너네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선분 OP 위를 움직이는 점 Q, OP 위를 선분인지 직선인지 구분도 잘해야 돼요. 선분 OP 위를 움직이는 점 Q, 여기 점 Q, 여기 아무데나 잡으래요. 점 Q 이렇게 잡고 점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fx랑 만나는 점은 a라고 말하고 gx랑 만나는 점은 b라고 말하랍니다. 지금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점 b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점 b를 지나고 x축의 또 수직인 이 직선이 어디 있어? 직선 OP와 만나는 점, 직선 OP와 만나는 이 점은 또 Q라고, Q 맞아? 아니지, Q가 아니지, 뭐래? C라고 얘기하겠대. 이거는 또 C, 얘는 C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랬을 때 점 Q의 X 좌표를 T라고 할 때 뭐 나머지 일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봐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게 문제가 되게 복잡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키는 게 너무 많아. 첫 번째 fx 무리함수를 그리면서 gx 무리함수를 그리면서 뒤에 부분에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쌤이 꼭지점을 찾으면서도요. 혹시 그 꼭지점이 여기서 어디에 그려야 되지? 나 이거 그릴 때 꼭지점 1,2가 여기 있나 1,2가 여기 있나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 fx에 되게 자연스럽게 1,2라는 점의 좌표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하필이면 딱 만나는 점이 1,2더라고. 그래서 1,2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점 P가 되는구나 라고 쌤은 인지할 수 있었고요. 선분 OP 위를 움직이는 점 Q, OP 내가 연결하고 움직이는 점 Q, 그냥 Q를 아무데나 잡았습니다, 여러분.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fx랑 gx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한대. 곡선 fx랑 만나는 거 a, 곡선 gx랑 만나는 걸 b라고 한대. 그 다음 또 점 b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직선 OP와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그래 놓고 뭐 문제에서 뭔가를 구하라고 하는데 진짜로 쌤은 그냥 문제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이게 관건이야, 이 문제는. 알았지? 이 그래프를 그려놓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Q라는 거 잠시 봤더니 Q점의 X 좌표를 지금 문제에서 T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얘 X 좌표를 T라고 하겠대요. 근데 센스 있는 우리 애들은 보이겠지? 뭐가? 이거 보여? 이 직선 보니까 어디도 지나? 원점도 지나지만 쭉 따라가면 뭐도 지나? 1,2도 지나. 그럼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야? Y는 EX라는 직선이야. 그럼 얘가 T라고 잡았다면 Y 좌표는 ET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 점의 X좌표가 T고 이 점의 Y좌표가 ET라고 한다면 요 A라는 점이랑 요 B라는 점은 Y값이 둘 다 뭐가 돼야 됩니까? ET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점은요. 뭐, ET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요. B라는 점도요. 뭐, ET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A라는 점은 지금 어디 위에 점이냐면 루트 X 플러스 3. 이 fx가요. 루트 X 플러스 3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얘가 ET가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Y 자리에 ET를 집어넣자.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T는 루트 X 플러스 3 요거였구나.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건 X이기 때문에 양변을 뭐 하면 될까요?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t제곱은 x 플러스 3. 그럼 x는 2양 되니까 4t제곱 마이너스 3이구나 해서 A점의 좌표를 잡아주면 되고 B점도 갈게요. 근데 B점은 어디 위에 점이냐면 gx 위에 점. 그럼 gx가 지금 현재 2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이니까 얘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 t는
2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고요. 얘 이쪽으로 이항시킵니다. 2t 마이너스 2라고 이항시키고 제곱을 하면서 x 마이너스 1 한 번에 가는 거지. 그럼 x는 하면 얘를 넘겨. 그래서 내가 2t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다. 됐죠? 그럼 쌤은 지금 B점하고 A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찾는 방법을 알려줬고, 자 이제 나머지 A, B분의 BC를 구하래요. A, B 분의 BC를 구하래요. 자 지금 이 C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이 B랑 뭐랑 동일하냐면 X 좌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C점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 때는요, 지금 얘 X 좌표가 동일하니까 2t-2의 제곱 플러스 1, 하고서 Y 좌표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Y 좌표는요, Y는 2x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 그냥 2배 하면 됩니다. 요거 그냥 2배, 이렇게 얘를 2배를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C점.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해보자. A, B분의 BC인데 A, B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B분의 BC 요거에 대한 비율을, 어머! 깜짝이야. 미안. 깜짝 놀랐어. A, B분의 BC. 자, 리미트 T가 1마를 향해 가까이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A, B 요 길이 어떻게 보면 돼? 요 X 좌표에서 이 X 좌표를 빼면 되겠죠? 쌤 그대로 갑니다. 2t-2의 제곱 플러스 1에서 뺍니다. 뭐를? 4t 제곱 마이너스 3을 빼서 이걸 A, B의 길이로 두면 되겠고, BC의 길이는 요 Y 좌표에서 요 Y 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게 BC 아닐까요? 근데 얘 2배 하라고 했으니까 2배에 2t-2의 제곱 플러스 1 여기에서 빼라고. 뭘 빼? 2t 이걸 빼라고. 됐어? 됐어? 그럼 나는 리미트 t가 1마로 갈 때, 자 이제 너는 시킬 거야. 알았지? 쌤은 지금 요걸 보고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답을 얘기하면 됩니다. 재우 한번 가볼까요? 재우 분모부터 한번. 분모 4t 맞아요? 4t가 어떻게 나온 거지? 마이너스 8t. 또 상수는요?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맞아요? 이거 제곱하면 상수 얼마? 4 5 8. 이게 분모예요. 그치? 분자 제곱 한번 다시 갈게요. 2 곱하기 네. 그 t제곱이 개수가 얼마지? 2요. t제곱의 개수가 얼마지? 그건 4. 4지. 근데 여기 또 곱해지니까? 8. 그치. 그래서 8t제곱 시작할 것 같고, 1차 항 볼 거야. 여기서 몇 t 나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t. 그럼 14. 마이너스 18t. 마이너스 18t. 그 다음에 상수 4, 1, 네. 5, 2, 10. 그래서 플러스 10.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근데 1을 집어넣으면 분모 뭐 돼요? 빵 돼요? 1 집어넣으면 분자도 빵 된다라는 게 보여요. 그럼 둘 다 뭘 인수로 갖고 있다? t-1을 인수로 갖고 있다. 그럼 쌤 마무리할게요. 리미트 t가 1마 갔을 때 얘는 마이너스 8하고 t-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그냥 t-1을 여러분들 편안하게 쓰세요. 무조건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8t 제곱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시작할 때 8t 이렇게 써주면 8t 제곱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10이니까 얘랑 곱해서 10 된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됐지? 그럼 얘네들 약분이 되겠지? 그지? 그럼 1을 보내면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 정답은 얼마? 4분의 1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면 된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1-17번 갈게요.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1-17번은 그 미정계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7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1은 문제에서 0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리밋 x가 n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구하라는 게 gx분의 fx가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문제에 써줬냐? n 곱하기 n-1이다. 이렇게 이제 써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단.
n은 1 아니면 2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문제에서 대놓고 시키고 있어. n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1하고 2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쌤이 리미트 n을 1로 n에다가 1을 먼저 집어넣어봤어. 그리고 난 다음에 gx분의 fx를 딱 했지. 그랬더니 1 집어넣는 순간 이게 뭐 되냐면 0 됩니다, 여러분. 0이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G1이 얼마라고 했지? 0이라고 했지. 그럼 분명히 얘가 지금 X를 1로 보내면 얘가 뭐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될 거야? 0이 돼야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가볍게 0분의 0꼴이면 되니까 여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G1이 0이잖아? 그럼 사실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GX라는 함수는 무조건 뭘 인수로 갖고 있다고?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게 인지가 돼야 돼. 마찬가지야. fx도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어야 0으로 어쨌거나 수렴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fx도 뭘 인수로 갖고 있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가 인지가 되겠지. 된 거 맞지? 동의하지? 근데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1인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2차 함수면 여기도 1차, 1차가 더 곱해질 거야.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봤어, 쌤이. 집어넣어봤더니 리밋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gx 자리에 x-1하고 어쩌고 그 다음에 fx 자리에 x-1하고 어쩌고 이걸 집어넣고 0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봐. 난 분명히 약분을 시켰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 나온대. 수렴한대. 그럼 그 얘기는 너네한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x-1을 한 번만 갖고 있다가 약분을 시켜버리고 0을 만드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갖고 있어야만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야. 알았지? 그리고 여기 있는 분모는 절대 x-1이면 안 되겠지. 왜냐? 얘가 또 x-1이 되면 또 뭐 됐을까? 또 약분이 됐을 것이고 그럼 0이 아니라 뭘로 수렴했을까? 1로 수렴을 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fx는 여기 위에가 분자잖아요. 얘 x-1을 두 번 갖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체크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똑같이 gx분의 fx를 쓸 건데 gx는 x-1하고 아직은 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fx는 x-1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더니 그 극한값이 얼마냐면 2가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x-1을 약분을 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1차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k라고 요 정도는 내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의하죠? 그럼 2를 갖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2를 집어넣게 되면 분모는 2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분자는 1이 되는데 이게 2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2 플러스 k가 뭐 돼야 돼? 2분의 1.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됐지? 그럼 gx라는 식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함수의 극한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함수의 연속. 자, 함수의 연속이라 함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얘기해야 돼. 구간이라는 표현을 이제부터 쓸 거야. 구간. 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이상 B 이하. 자, 요거를 이제 촌스럽게 이렇게 안 쓰고 얘들아 이제 이거를 수투에서는 뭐라고 쓸 거냐면 구간이라는 표현을 해서 닫힌 구간 A, B라고 해서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게. 물론 정석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냥 가볍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이 표현은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까?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까?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그냥 문제에 구간 A, B라고 나왔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쌤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알았지?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A 이상 B 이하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고요. 만약에 등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구간,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A, B, 열린 구간. 정확하게 뭐랑 딱 헷갈릴 법해요? 좌표랑 헷갈릴 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앞에 구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 저건 좌표로 인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난 열린 구간을 표현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 구간이라는 표현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그냥 뭐 이렇게 된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끝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면 구간하고 a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등호 있으니까 닫힌 구간으로 써줘야죠. a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 무한대는 열린 구간. 끝이 없어요. 그 무한대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대는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아 이건 범위를 말해주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호가 있어? 닫힌 구간. 등호가 없어? 열린 구간. 그리고 무한대는 값이 없기 때문에 항상 등호가 없는 열린 구간으로 표현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속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되게 좋은 예시가 우리 정석책에 있어서 쌤이 잠깐 요걸 통해 여러분들과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y는 x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는 x분의 x제곱 플러스 x. 자, 요거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y는 가우스 x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y는 케이스를 나눠서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x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자, 요 나머지의 그래프를 쌤이 지금 하나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리려고 딱 봤더니 뭐가 눈에 씹히죠? x가 뭐가 될 수 있어? 약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케이, 호기롭겠다 약분을 하죠.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쌤한테 쌤 이거는 그냥 y는 x 플러스 1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을 딱 그려주지. 그럼 난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내가 굳이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럼 너는 또 출제자가 마음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맞아. 그렇게 되겠지만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얘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분수는 절대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약분을 해서 분모를 없앤다고 한들 처음에 나한테 제시됐을 때는 분모에 x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분을 시켜서 x 플러스 1을 그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단 x는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는 써줘야 됩니다. 0에서는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0일 때 여기 있죠? 0,1 요거는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빵꾸를 뽕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연속에서 지금 쌤이 방금 전에 말한 요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같은 x 플러스 1이 아니다. 그 다음 가우스 x는요. 가우스 x 그리는 방법은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 좀 익숙하긴 하겠지만 가우스 x는요. 잘 들으세요. 이 안의 값이 정수가 되는 구간에서 자르는 겁니다. 가우스 안에가 정수가 되는 구간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거기대로 자르면 돼요. 자른다라는 건 구간을 나눠서 0하고 1 사이일 때, 1하고 2 사이일 때,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일 때 이렇게 여기 안의 값이 정수가 되는 순간일 때로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x, 1, 0, 1, 2 이렇게 했어. 그럼 x가 0하고 1 사이야. x가 0하고 1 사이래, 얘들아. 그러면 정수 부분 얼마야? 0. 그래서 0하고 1 사이면은 그냥 0이지 뭐 다 함수값이. 요렇게. 그 다음에 x가 1이야? x가 1. 그럼 1이면 함수값이 얼마야? 1이야. 이렇게 1이야. 그래서 쌤이 여기 구멍을 뽕 뚫었잖아. 근데 함수값이 1이야. 1하고 2 사이면 전부 다 정수 부분이 뭐 1점 얼마 이렇게 될 거니까 전부 다 1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1에서도 요렇게 할 수 있어. 요렇게. 구멍 뽕 뚫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계단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가우스는. 알았지? 그 다음 얘.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항상 x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형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제시가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범위에만 딱 그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주면 됩니다. y는 x제곱. 일반적으로 y는 x제곱을 다 그리래요. 일단 다 y는 x제곱이야. 근데 뭐만 빼고? 0인 순간만 빼고 그럼 0일 때는 빼래. 0 되는 그 순간은 빼. 빵뽕 뚫어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0일 땐 있잖아.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야. 해서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쌤이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낯설게 보여졌던 그래프,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연속이라는 것의 의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쌤이 그래프를 그려놨잖아요. 여기에다가 쉽게 설명할게요. 물을 흘려보낼게요. 물을. 그럼 이거 어때? 줄 세는 데 있어 없어? 이게 호스라고 생각해봐. 물을 세는 데가 있어 없어? 물 세는 데가 없어요. 이럴 땐 연속입니다. 그죠? 근데 얘 보세요. 내가 여기다 물을 흘려보내. 구멍이 뽕 뚫렸지? 그럼 거기서 물이 새겠지? 얘는 불연속이야. 여기에서. 알았지? 얘 봐봐. 얘는 갈 수조차 없어. 툭 끊겨. 또 가다가 툭 끊겨. 그러니까 얘는 아예 불연속인 지점이 되게 많은 거지. 알았지? 얘는 어떠냐면 여기다 물 흘려보낼게 슈 가다가 슈 하고 새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불연속인 지점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건 되게 이제 초딩들한테 설명하는 방식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고, 이제 수학적인 의미를 쌤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연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수학적인 의미가, 자, 일단 특정 지점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x는 a에서 연속이다. 특정 지점에서 x는 a일 때 연속이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리밋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 즉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먼저 구하세요. 알았지? 근데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지. 두 개 구해야 돼. 첫 번째 뭐? 좌극한. 두 번째 뭐? 우극한. 그걸 구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우선적으로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 fa. 함수값을 구하세요. 알았지?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이 둘이 뭐하면? 같잖아요? 그럼 절대 물이 셀 리가 없습니다. 알았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여기가 1이거든요? 쌤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리밋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fx는 얼마니?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1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내가 얘들아 f0 함수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1이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서 이 둘이 같습니다. 그럼 얘는 x는 0에서 뭡니까? 연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넘어와서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얘도 지금 여기가 1이거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 얼마니? 그럼 서연이 뭐라고 해야 돼요? 1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는 f1이 없어요.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칠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함수값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극한은 있어요. 왜? 극한은 뭐라 그랬지? 가까이 가는 거. 어딜 향해 가까이 가냐고. y가 1을 향해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극한값은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알았지? 그럼 얘는 봐봐. 극한은 1인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단순해요. 이게 끝이에요. 극한값, 함수값 그 둘이 같아. 그러면 연속인 거야. 다시 얘기할게. 극한값, 함수값 그 둘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지? 하나라도 얘 없는데요? 그럼 불연속인 거야. 얘도 없는데요? 그럼 불연속인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다르다라고 해서 불연속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죠? 얘 볼까요? 불연속인 지점이 졸라 많죠. 그치? 지금 어디에서? 0에서 볼래? 0에서의 우극한은 0이야. 근데 0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야. 극한값이 달라서로. 그럼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없어? 그럼 얘 불연속이지 뭐. 됐지? 얘는 어때?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서연 fx 얼마예요? 극한. 극한을 물어보는 건 여기 어디로 가까이 가냐,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0. 근데 f0 이걸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야지. 이거는 뭐라고? 함수값. 극한은 뭘 봐야 돼? 그래프를 따라가야 돼.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극한이야. 알겠지?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극한이고 이 둘이 지금 같아 달라? 다르지?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됐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정석책 29페이지에 샬라샬라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여러분들 그냥 충분히 편안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조건 자체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그냥 같으면 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죠. 그치? 그리고 얘는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아마 정수인 지점마다 다 불연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함수값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만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어때요? 실수 전체에서 다 연속이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알았지? 연속함수. 네, 그거까지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용어 정리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31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연속함수의 성질이 좀 있나 봐요. 연결해서 넘겨볼게요. 32페이지로. 네, 연속함수의 성질 봅니다. 그 네모 박스. 연속함수의 성질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한번 봐봐봐. fx하고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실수배를 해도 연속이고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다. 그런데 나누는 거 하이라이트. 그래서 쌤이 또 조심하라고 얘기할게요. 나눈 거 4번. 4번은 반드시 뭐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단 g는 0이 아닐 때 그 표시가 있어야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네, 반드시 기억할 것.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갑니다. 2-1번. 자, 연속은 뭐랑 뭐를 조사해라. 재우야,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그럼 우리 재우는 뭘 찾아야 돼? 첫 번째?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값.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둘이 같은지. 이렇게 찾으면 끝이야. 오케이? 자, 2-1번 봅니다. 다음 함수에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x는 1에서 연속이야? 라고 물어봤다고. 그러면 지금 1번을 봤더니 fx가 나와 있는데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x-1분의 x제곱 플러스 1. 아니?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자, 이거를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판단해도 됩니다. 쌤 이거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나눠지는 거 보이죠? 그치? 나눠지는 거 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가 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된다고요. 그치? 근데 단 되게 중요한 게 단 x는 1에서는 정의 내릴 수 없다. 요걸 해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난 너네한테 뭘 요구하고 싶냐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알았지? 그래프를 그려. 그런데 1에서는 정의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는 1일 때 있잖아.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빵꾸를 뽕 뚫어줘야 돼. 여기서는 함수값이 없어 라고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함수값이 뭐라고? 없대잖아. 함수값이 없는데 이거를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x는 1에서 불연속. 그치? 근데 그 이유를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이유는 뭐라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치? 근데 봐봐. 우극한, 좌극한은 다 있어. 우극한, 좌극한은 다 2야. 인데 함수값이 없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연속이 아닌 거야. 자, 2번 갈게. 2번. 자, 2번은 fx라는 함수를 구간별로 함수를 다르게 줬어. 루트 x 마이너스 1. 얘는 x가 뭐 할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는 1 마이너스 x. x가 1보다 작을 때는. 됐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얘 그래프 그려서 판단합니다. 자, x가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리함수. 꼭지점 보니까 이게 빵 되는 게 1이죠. 그래서 1,0을 찍어주고요. 여기 등호 있으니까 쌤이 새까맣게 칠합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를 그려줬어요. 자, 얘 그려야 됩니다. 1-x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됐지? 이게 지금 그래프야. 그럼 니네 지금 그래프를 한눈에 봐도 알지? 내가 여기서 물을 흘려보내면 막히는 게 있어 없어? 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x는 1에서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이건 x는 1에서 연속인데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봐봐. 첫 번째, 리밋 x가 1뿔일 때 fx를 조사해야 했더라면 1보다 어떤 동네를 보라 그러지? 큰 동네. 그럼 그때는 fx를 얘를 취해야 되는 거야? 얘를 취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리미트 x가 1뿔일 때 fx 자리에 루트 x-1을 갖다 써주는 거야. 됐지? 그럼 그때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온다라는 거 확인. 괜찮지? 자, 두 번째. 리밋 x가 1마일 때 fx 좌극한을 구해라. 그럼 리밋 x가 1마일 때 좌극한은 1보다 작은 동네 1-x를 써줘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그래 놓고 1로 가까이 보내면 얼마 나와? 얘도 0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지.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둘이 어때? 같지. 그럼 극한 값은 얼마? 0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함수 값은 어떻게 찾아요? 라고 질문하면 얘 보면 돼. 얘 등호가 있는 거 1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그래서 f1은 0 이렇게 찾는 게 함수값. 그 세 개가 다 같으니까 연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지. 자, 3번 갑니다. 3번 fx가 x에서 가우스 x를 빼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x에서 가우스 x를 빼라. 가우스 x가 나왔기 때문에 쌤은 또 뭘 할 거냐면 가우스 안에가 정수가 되는 지점마다 구간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정수가 되는 지점마다 구간을 나누라고 했으니 최소 1, 2, 그 다음에 0, 한 마이너스 1 정도 여기까지만 나눠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0하고 1 사이에서는 가우스 x가 얼마라 그랬냐면 0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0하고 1 사이에는 얘가 0이니까 뭐만 그리면 되냐면 x만 그리면 됩니다. y는 x라는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1하고 2 사이에는 여러분 이 가우스 x 씌우면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건 얘는 y는 x를 그리면 되고 여기다 그리는 건 y는 x-1만 그리면 되겠죠. 1하고 2 사이에서는 가우스 x가 1이니까 그럼 x-1이라고 하면 여기 하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가우스 x는 얼마냐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뿅 하고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 그래프로 봐도 알겠지만 x는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쌤 물어볼게요. 리밋 x가 윤서 1뿔 fx 얼마예요? 1뿔? 그 그래프에서 1뿔? 0이죠. 자, 리미트 x가 1바 fx 1마면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와야지. 왼쪽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우극한이랑 좌극한 지금 둘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은 있어요. 0이라고. 그치?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유제 2-1번 바로 윗줄 보이십니까? 노트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다가 하이라이트 좀 칠게요. 함수의 연속성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함수의 연속성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연습 문제 넘어갈게요. 해볼게. 연습 문제 2-1번. 0부터 2까지 함수 fx, x제곱 마이너스 1이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항상 숙제로 내주면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 가우스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 풀라고 하면 총체적 난국되거든요. 쌤이 얘는 가우스 x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합성이 된 꼴이라서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1번. 자, x에 대한 범위는요, 우선 0부터 2까지만 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0부터 2까지만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데 쌤이 사실은 그냥 가우스는 무시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찍고 여기다 1 찍고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려놓고 가우스를 씌웠단 말이죠. 근데
방금 쌤이 내가 또 글 지워버렸구나. 가우스 X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물론 이게 이제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온다라고 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 가우스라는 이 함수는요,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이 안에가 정수인 지점에서 불연속이 돼요. 아까 쌤이 그래프 그릴 때 봤지? 어떻게 됐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이야. 계단. 이게 계단이 됐었어. 근데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여기가 정수일 때야. 여기가 정수일 때야. 여기가 정수일 때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우스 함수는요. 가우스 기호가 나왔어? 그러면 저 안에가 정수인 지점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된단 말이야. 알았지? 왜냐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런 문제가 딱 나온다. 우리한테 지금 이 문제가 y는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그 안에가 뭐인 순간일 때 정수인 순간일 때가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럼 나는 얘가 정수인 지점을 확인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쌤이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1만 그린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2를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2. 지금 x가 0부터 2까지만 보라고 했고 0일 땐 보지도 말래요. 그리고 2일 때도 지금 등호가 없습니다. 2일 때도 볼 필요는 없다는 소리인데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라서 일단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2일 때는 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불연속인 지점은 가우스 안에가 정수일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1이 정수일 때. 그럼 여러분들 뭘 보면 되냐면 마이너스 1, 그쵸? y값 봐야지. y값. y는야 얘가 정수라는 건 얘가 정수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지금. 그치? y가 정수인 지점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y가 0일 때 교점 하나 나오죠? y가 얼마일 때? 1일 때. y가 1일 때. y가 0일 때. 그 다음 y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치? 이렇게 되면 그 지점들이 정수일 때가 가우스를 씌우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몇 개 있어? 1개, 2개, 3개.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개가 정답이 됩니다. 가우스 기호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가우스 기호 안이 정수일 때가 불연속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가우스 기호를 나타내고 불연속인 지점이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점, 가우스 안의 값이 정수가 되는 지점의 개수를 세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끝! 다시 앞으로 돌아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연습 문제 2-2번 하자. 아니, 기본 문제 2-2번 하자. 기본 문제 2-2번. 돌아와봐. 34페이지. 기본 문제 2-2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함수 fx가 x는 1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기본 문제 2-2번 쌤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한테 연속성을 조사하여라가 아니라 x는 1에서 이미 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미정계수 문제인데요. fx가 여러분들한테 다소 낯설 수 있는 표현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x-1 이렇게 돼 있고요. a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b인가? 마이너스 b. 얘는 x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x가 1일 때는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루트 2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다. 자, x는 1에서 연속이다.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무조건 얘부터 떠올려야 돼. 리밋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하고 f1의 값하고 같다는 소리구나.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속이라는 얘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뭐라는 소리냐면 x가 1이 아닐 때 fx를 보라는 소리고, 얘는 뭔 소리냐면 x가 1일 때 f를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x가 1이 아닐 때는 얘를 취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값부터 조사를 하려면 리밋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 자리는 얘를 쓰는 거야. x-1분의
하고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b. 이게 이제 x는 1에서 극한값이 되는 거고 함수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결과가 얼마 나온대요? 루트 2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풀었던 미정계수법이랑 문제가 똑같아져요. 일단 첫 번째,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되면은 a 루트 2 마이너스 b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b는 a 루트 2라고 쌤이 쓸 수가 있겠죠. 됐지? 그럼 이 b는 a 루트 2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럼 내가 다시 쓸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b 자리에 얘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쌤이 a로 묶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당연히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유리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고 식을 변형을 합니다. 리밋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유리화 하게 되면 a 갑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는 거라서 여기는 x 빼기 1만 남겠네요. 동의합니까? 그리고 여기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붙어 있으면 될 것 같고 됐지? 그 다음 x를 1로 가까이 보내래. 그러면 약분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 1을 집어넣으면 루트 2 그래서 얘는 2 루트 2 그 다음에 분자에는 a만 남는데 그것이 루트 2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a는 얘랑 곱한 값 얼마? 4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럼 a가 4야? 그럼 b는 얼마야? 4 루트 2 이렇게 답하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별거 없어요. 연속이라고 하면 기억하세요. 극한값과 함수값을 구해야 한다. 극한값은 x가 1이 아닐 때 fx를 취해서 얘를 이 자리에 집어넣는 게 극한값. 함수값은 1일 때 fx 그러니까는 루트 2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봐줘야 한다. 됐죠? 극한, 함수값 두 개 비교하는 게 이번 단원 연속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기본 문제 2-3번. 기본 문제 2-3번 갑니다. 자, 두 개의 함수, 기본 문제 2-3번 하고요. 기본 문제 2-4번, 요 두 문제 있잖아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선 별표할게요. 2-3번의 왕별표. 네. 2-3번 정말 중요해요. 네. 앞에 보시고 지금부터 쌤이 필기할 내용을 좀 적어줄 테니까 일단 먼저 내용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필기할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2-3번의 눈팅으로 잠깐 보면요. 우리 거기다가 하이라이트 칠게요. 문제에 fx, gx 식 밑에 함수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거기 있죠? 거기다 밑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어떤 함수 fx하고 어떤 함수 gx하고 둘을 뭐 했죠? 곱했습니다. 곱한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예요. 알았지? 자, 갈게. 봐봐. 고백골. 이 고백골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을 쌤이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곱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연속이야? 아니면 연속이야? 찾아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봐봐.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쉬운 거.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얘도 연속이야. fx가 물론 쌤이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특정한 한 지점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거를 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는 a에서 fx가 이미 연속이야. 그리고 얘도 연속이야. 둘 다 연속이고 얘도 연속 얘도 연속이야. 근데 그 둘을 곱했어. 그래서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재우는 연속이야 라고 얘기하면 클리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연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한 놈은 불연속으로 줘요. 그 지점에서 불연속이야. 그런데 한 놈은 또 연속으로 주어져. 그럼 이때부터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 불연속이 된다라는 조건이요.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지 않습니까? 그쵸?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라고 했어. 근데 연속일 조건이 뭐였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면 연속이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함수값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 둘이 같을 때 우리가 비로소 연속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 나머지 외 것들은 전부 다 불연속이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불연속인 이유가요. 첫 번째, 같지 않아서. 이 얘기가 뭐냐면요. 분명히 존재는 다 해요.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그 세 개가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함수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물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발산해버리는 경우. 극한을 구해버렸더니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던가 음의 무한으로 발산을 한다라던가 그때는 존재하지 않아서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문제 풀어줘야 돼요. 쌤이 지금 구분을 짓는 이유는 이 케이스랑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거겠죠? 됐죠? 자, 볼게요. 만약에 같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보세요.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기는 해. 근데 이 세 개가 지금 다 다른 거야. 그럼 너는 생각해. 여기에다 도대체 어떤 걸 곱해서 이게 싸그리 다 하나로 같게끔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야. 얘가 달라. 좌극한이 뭐 A가 나오고 우극한이 B가 나오고 함수값은 C였다라고 가정을 해봐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을 때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이 GX 입장에서는 얘 연속인 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얘가 O야? A야? OA, OB, OC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어떤 걸 곱한 그 순간 세 개를 싹 같아지게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엄청난 숫자 하나 있지 않나요? 뭐 있어? 의진아? 0이에요. 0.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A, B, C 난리를 치더라도 0을 딱 곱하는 순간 A에 0 곱하면 0이 되고요. B에다 0 곱해도 0이 되고요. C에다 0을 곱해도 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최강자야. 이 0을 딱 곱해버리는 순간 모든 걸 다 같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불연속인데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이유는 이 연속함수가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면 됩니다. 됐죠? X는 A에서 지금 불연속인 케이스라면은 이 연속인 이 함수가 FA에서 함수값이 뭐가 딱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네, 요것만 기억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어질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존재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발산해버려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의대로 다 하셔야 돼요. 식을 갖다가 다 써가지고 정의대로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하고 함수값 구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모의고사 킬러 문제는 솔직히 얘보다 이게 훨씬 더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얘보다 얘가 배점을 항상 더 크게 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이 유형들은 도대체 배점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줘도 애들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갈게. 연속했고 한 놈이 불연속인 케이스도 했고 그럼 마지막 하나의 케이스는 뭘까? 둘 다 불연속일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의 지점에서 둘 다 불연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얘는 그냥 뭐 해야 되냐면 똑같이 쌤이 정의대로 할 겁니다. 정의대로. 그 정의대로 하라는 얘기가 뭔지 조금 이따가 뒤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네, 갈게요. 지금 우리 그 기본 문제 2-3번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잘 들으세요. 지금 카메라가 중간에 꺼질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녹화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집 가서 영상을 볼 때 이 뒷부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잘 들으세요. 알았지?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제시됐습니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제시가 됐고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 뭐라고 읽어줘야 되냐면 2차 함수. 2차 함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쌤이 뭐라 그랬어? 연속함수입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면 쌤이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할 거예요. 다항함수,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이걸 계속 얘기할 거야.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근데 gx가요, 여러분, gx가 함수값이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온대요. 뭐 아니면 뭐? 2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만 나온대요. 첫 번째는 절대값 x-b가 1 이상일 때 하고, 절대값 x-b가 1보다 작을 때 하고, 이렇게 나뉜다라는데, 요게 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쟤는 x에 대한 범위가 얘부터 한번 해볼게. 얘는 b 플러스 1하고, 여기 지금 b 마이너스 1하고, 요렇게 지금 요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의 외의 범위는 다 얘가 되는 거겠지. 자, gx를 쌤이 그리잖아요. 그럼 gx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gx 그릴게요. 정의역 x가 어디서 나눠줘야 되면 여기서 나눠줘야 되는 거야. b 마이너스 1 끊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1 끊고. 봐봐. 여기서 이 구간을 이렇게 쌤이 나눴잖아. 그 사이에 있으면 함수값을 1로 하래. 그 사이에 있으면. 그럼 그 사이에 있으면 함수값을 1로 하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라는 소리야. 1로. 근데 이거 왜? 등호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2라는 소리는 요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2로 그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2고 1이고 이렇게. 상수함수로 그려라. 그래프 그리는 것도 힘들어하면 안 돼요. 요 정도는 이제 다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괜찮지?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F하고 G하고 곱했을 때 연속이야. 이미 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내 입장에서는 fx하고 gx하고 곱했어. 근데 이게 연속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눈에 씹히는 게 있다고. 뭐가? 얘는 연속이래. 알아. 눈에 보인다고 지금. 근데 얘 불연속인 지점이 있잖아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야 지금? b-1하고 b 플러스 1에서 불연속이야 지금. 동의해? 그러면 얘가요. x는 b-1하고 x는 b 플러스 1에서 쌤 불연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고 여기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고. 불연속인 그 지점에서 fx의 함수값이 fb-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고요. fb 플러스 1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았지? 불연속인 그 지점에서 연속함수가 함수값이 0이 되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난 보겠지 얘를. 그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뭘 볼 것 같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봐. 그럼 이게 우리 뭘로 바뀌지?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바뀌면 두 근의 합이, 재우야, 두 근의 합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두 근의 합이 얼마래요? 4래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방정식의 해라는 게 요거 두 개 아닙니까? x에다 b뿔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고 x에 b마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소리는 이 두 개가 지금 내가 찾고 싶은 2차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더했을 때 우린 4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고로 b는 얼마 되는 거야? 2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b가 1이 되면 여기서 두 근이 한 놈은 3인 거고 한 놈은 1이겠지. 됐어? 마지막 a 찾으러 갈 거야. 두 근의 뭐가? 곱이 a가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a하고 b 찾고 답할 수 있다. 됐죠? 자, 얘기했습니다. 지금 고백골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둘 다 연속이면 어렵지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한 놈이 불연속이고 한 놈이 연속이면 불연속인 그 지점,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케이스. 여기서도 봐봐. 같지 않아서잖아. 좌극하는 2고 우극하는 1인데 함수값은 2야? 안 같아. 안 같아서 불연속인 거야. 이런 케이스일 때만 이 연속인 함수가 그 지점에서 뭐면 된다고? 함수값이 0이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 내용 지금 거기다 써놓으세요. 연습문제 2-3번. 자, 연습문제 2-3번 보면은 구간 0하고 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fx하고 gx가 주어졌죠? 근데 fx, gx 두 개 곱한 함수가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뭐하래요? 조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fx와 gx의 꼴을 잠시 볼게요. 얘도 역시나 고백꼴의 연속성 조사해라 이 얘기인데 연습문제 2-3번 fx 보이지 지금 얘들아? 함수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 x분의 1 빼기 1 그냥 문제 적고 있습니다. 0하고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빼기 1분의 1 빼기 1 이거는 1 이상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네, 이렇게 된대요. 근데 지금 fx를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수값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1 해서 0 이제 답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극한을 구해야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1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이거지, 쌤 말은. 안 되잖아요. 쌤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인 상황인 겁니다. 쌤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분명히 값들이 존재했죠. 그치? 2, 1 존재했다고. 하지만 그 둘이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케이스였고, 여기서는 지금 내가 fx 자체만으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고 봤더니 1을 집어넣어서 뭔가 우극한을 구해볼 수 있을까 봤더니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조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 발산하기 때문이지. 발산. 무한대로 가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건, 물론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하려면 그래프를, 유리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1에서의 우극한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해보지 않아도 얘는 지금 무슨 상태다? 발산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쌤이 문제를 설명을 할 때, 개념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케이스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같지 않아서고 두 번째는 존재하지 않아서다 라고 얘기한 이 케이스를 이번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의대로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직 모를 것 같아서 연습 문제 2-3번으로 쌤이 지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GX도 볼게요. GX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딱 나왔는데 GX 갑니다. 자, GX는 또 그냥 문제 한번 쓸게요.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이것도 X가 0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라고 얘기를 하고요. X-1의 세제곱이래요.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근데 얘는 존재하네요. 지금 보니까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얘는 각각 존재하긴 하나 같지 않아서 불연속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우린 fx하고 gx를 지금 곱할 거잖아요. fx하고 gx를 지금 곱할 건데 둘 다 x는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뭐 하라고? 얘도 되는 거고 얘도 사실 정의대로. 결국에 푸는 방법은 둘 다 정의대로 하는 거니까 요건 정의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그 정의대로라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리미트 x가 1마로 갈 때 fx, gx라는 식을 갖다 쓰는 방법입니다. 알았지? 1보다 작죠?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fx 자리에는 x분의 1 빼기 1을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gx 자리에는 1보다 작은 얘 x제곱 플러스 2를 갖다 써주면 된다. 이게 정의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다 전개하세요. 다 전개. 자, 갑니다. 얘는 리밋 x가 1마로 가까이 갈 때 얘는 하게 되면 x분의 1 빼기 x가 될 거고, 거기에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래요. 그럼 쌤이 슝 해가지고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얘 극한값 얼마 되는지 혹시 우리 서영 보이나요? 얼마 되죠? 0. 네, 0 되죠. 뭐 때문에 0 되냐면 얘가 1이잖아요. 그렇지, 0분의 0꼴 아닙니다. 얘 1인데 얘가 뭐가 돼버리니까 0이 되니까 우린 그냥 극한값이 0이라, 아니 극한값 아니죠. 좌극한이 현재 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리미트 x가 1 뿌릴 때 1보다 큰 쪽에서 fx 뭘 취해야 되냐면 얘 1보다 큰 쪽, 그러니까 저거 드디어 갑니다. fx 자리에는 x 빼기 1분의 1 빼기 1 요걸 fx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 gx는 1보다 큰 쪽 x-1의 세제곱 요걸 이렇게 쓱 곱해주면 되는 거고. 됐지? 분배하라고 했어. 리밋 x가 1불로 가면 이거 분배해봐. 분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x-1의 제곱, 뒤에는 x-1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분배했더니 보여? 그럼 x를 1로 보내면 재우 극한값 얼마입니까? 1 보내면? 0이죠. 그치? 그러면은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 만들어진다라는 거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뭐? 함수값. 함수값도 여러분들 마지막 확인해줘야 돼. 함수값은 어딜 보면 되냐면 등호가 있는 데에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등호가 있는 데 1 집어넣으세요. 얼마 나옵니까? 얘 0이죠? 자, 얘도 1 여기 등호 있죠?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옵니까? 2 나와요.
근데 어차피 0하고 2를 곱해도 우리는 얼마라는 거 아니까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극한도 우극한도 함수값도 0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fx, gx는 x는 1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정의대로. 알았지? 그 함수의 연속에서 중요한 게 두 개거든요. 첫 번째가 고백골의 연속성 조사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합성함수의 연속성 조사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인 고백골의 연속성을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했고 첫 번째 다시 마무리할게요. 연속인 건 문제 잘 안 나온다.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연속이니까 불연속 연속인 케이스는 조심하자. 근데 불연속인 이유가 존재는 하나 같지 않아? 그럼 이걸 보라고 얘를 보라고. 어디서 존재 안 하는데 여기서 불연속이야? 그럼 그 지점에서 연속인 함수가 0이면 돼. 이렇게 끌고 가면 된다고. 알았지? 근데 같지 않아, 아니,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발산하는데요. 이런 거. 1을 집어넣어조차 없어. 1을 집어넣을 수조차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존재하지 않아. 발산하는 케이스야.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정의대로 식으로 끌고 가야 돼. 이렇게 곱해 놓는 순간 뭐가 되냐고 깔끔하게 없어져. 우리가 불편했던 것들이. 알았지? 그래서 그때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정의대로 다 구해서 답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배점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합성함수 한번 보도록 하죠. 합성함수. 자, 기본 문제 2-4번입니다. 기본 문제 2-4번. 이것만은 오늘 뭐 그래도 거의 다 한 거야. 고백골 연속성 하고 합성함수만 하면 오늘 다 한 거야. 기본 문제 2-4번 가볼게요. 이것도 별표. 얘도 별표. 그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은요. 사실 막 이걸 주구장창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얘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쌤이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불연속 가능성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이 표현이 조금 다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불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지점들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을 찾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대로. 그 지점에서요. 다 찾아야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찾아야 돼요. 알았지? 그게 합성함수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고백골보다 얘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근데 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fx 보세요. 지금 우리 그래프 한번 볼게요. 쌤이 지금 그 그래프를 여기다가 좀 그리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 문제 2-4번인데 fx의 불연속은 어디인지 gx의 불연속 지점은 어디인지 여러분이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fx의 불연속 지점은 어디고 gx의 불연속 지점은 어디인지 뭐 눈으로 봐도 지금 다다다닥 보이지? 칠해져 있고 또 여기서 2에서 툭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졌니?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 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숑 하고 올라간다.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나? 2.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요거 2. 네, 0. 여기까지. 이게 지금 y는 fx입니다, 여러분. 쌤 재호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fx 불연속 지점 어디예요? 2. x는? x가? 2일 때 불연속이죠. 왜냐면 x가 2일 때 지금 보면은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지금 서로 달라요. 그치? 근데 요것만 있나요? 아니요, 0. 그쵸. 0도 있습니다. 0에서 지금 우극한은 2고 좌극한은 0이기 때문에 불연속인 지점이 x는 0일 때하고 x는 2일 때 이 두 개가 지금 불연속이에요. fx는. 동의하죠? 자, 그 다음 gx는 지금 보니까 심플하네요. 얘가 그냥 이렇게 뿅 하고 갔다가 여기 푹 하고 푹 떨어져. 1.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얘도 1.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값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이렇게. 그럼 뭐 여기에 이제 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 이거는 뭐 이렇게 알려줬고. 됐죠? 이게 gx. 근데 쌤이 gx가 불연속인 지점은 어디입니까? 재우?
gx가 불연속인 지점은 어디야? x는 1. 여기죠. 그죠? 얘는 극한값은 1이에요.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1이거든요. 그렇지만 함수값이 뭐가 돼버려?